받을 수 있느냐 하는 그 부분인데, 그게 그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더라도 돈 받는 데 지장 없는 건 아시죠? 예,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은 이제 철거가 가능하냐, 결국은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은 그 땅을 그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법으로 정해준 지상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법정지상권이 있으면은 건물은 철거 안 되고 존치될 수 있는 그런 관계인데, 그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게 되면은 철거는 못하지만 돈은 내야 되거든요. 건물주가. 그래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떠나서 일단은 그 토지 사용 수익에 따른 금전 청구는 가능하다. 그 다음에 법적인 원인은 우리가 법적으로는 청구 원인이라고 하는데, 청구 원인은 뭐 사용료든 적법한 법정지상권 같은 경우는 사용료가 됩니다. 예, 사용료, 그 다음 부당이득 반환 청구, 내지 뭐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돈 청구할 수 있는 청구 원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 아마추어들은 사실은 그 별로 귀담아 들으실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어떤 명목으로든 돈 청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구한테 청구할 거냐, 청구 대상자 이 문제인데, 요거는 이제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땅에 돈 청구를 하려 그러면 그게 기본적으로 점유 사용하는 사람, 그죠? 점유 사용하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건물이 있다라고 하면은, 건물이 있는데 세입자가 있다. 그 다음에 건물이 있는데 건물의 유치권자가 있다. 이러면 이제 그 법적으로 그 누구한테 청구할 수 있을 거냐? 건물주냐? 안 그러면 임차인도 가능하냐? 또는 뭐 유치권자도 가능하냐? 이렇게 이제 가능하잖아요. 근데 우리 관념적으로 생각하면은 이게 조금 헷갈려요. 이제 물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 건물주에 대해서만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건물주. 반응 좀 해주시고 있다. 예. 아니, 농담이에요. 그냥 이거 웃자고 하는 그러니까 건물주 또는 이제 예외적으로 그 건물의 사용 수익권을 받은 사람, 뭐 이렇게 미등기 건물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이제 넘겨받은 사람 있잖아요. 네, 그런 이제 건물주하고 비근하게 다룰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안 되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건물의 단지 점유자, 건물의 점유자, 그러니까 임차인이나 건물 유치권자 이런 사람들은 안 돼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왜 헷갈리냐면은, 임차인이면 땅은 점유 안 하느냐 이런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죠? 건물의 임차인인데 그 사람 내 땅은 점유 안 하냐? 우리가 보면은 언뜻 보면은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땅을 디디지 않고 건물이 뭐 이렇게 산다는 거는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 그러면은 건물의 임차인이나 유치권자도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냥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그게 헷갈리는데 그 정리를 그렇게 해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 판례는 지금 그 사람들은 건물을 점유할 뿐이지 토지를 점유하는 사람은 아니다 라고 해서, 그게 지금 대법원 판례고, 그 다음에 따라서 사용료 청구는 건물주한테만 가능하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2008년도 대법원 판례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건물주가 11명인 경우가 있어요. 건물주가. 예를 들어서 이제, 네? 그렇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길동 사건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면 그것도 이제 집합 건물이잖아요. 그거는 이제 신길동 같은 경우는 상가인데, 상가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그런 건가? 아마 그런 건데, 그게 만약에 우리가 내 땅에 건물이 하나 있고, 그 건물에 10세대, 집합 건물이라 생각하시죠, 그냥. 10세대가 사는데 다 그 지분 비율이 똑같다, 전유분 비율이. 그러면 내 땅을 10사람이 나눠서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용료 청구가 n분의 1씩 내느냐. 그죠? 만약에 월세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땅이라 그러면 한 사람당 10만 원씩 청구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 10사람 모두에 대해서 100만 원씩 연대해서 물어라.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 문제가 나와요. 근데 지금 판례는 2001년도 대법원 판례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 부당이득 반환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적 이익의 반환으로서 불가분 채무이고, 불가분 채무는
이게 고가지입니다. 불가분 채무다라고 하는 고가지인데, 그 불가분 채무라는 게 뭐냐면은 사실상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연대에서 물어난 뜻입니다. 그러니까 n분의 1로 하지 말고 우리가 법적으로는 이제 분담 채권 채무라고 그러는데, 분할 채권 채무. 민사적으로는 이게 그 뜯어서 이렇게 자기 부분만 하는 그걸 분할 채권, 분할 채무 이런 용어로 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같이 연대해서 무는 그런 관계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물 사용료 청구하는 그 관계에서 건물주가 여러 명이다 라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법적으로는 이게 불가분 채무로서 쉽게 생각하면 연대해서 물어라는 판결이 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걸 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게 수익률하고 또 관련이 돼요. 만약에 이게 그 n분의 1씩 물어라. 예를 들면 아까 그 사례에서 10만원씩 물어라라고 하면은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붙잡고, 제가 10사람 말씀드렸는데 100사람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n분의 1씩 100분의 1씩 물어라고 하면은 어느 세월에 집행이 되겠습니까, 그거를. 그죠? 부담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 재판 져봐야 그 우리가 사용료 받을 것의 100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협조가 안 됩니다. 주지도 않고. 그럼 또 그걸 뭐 예를 들면 한 사람당 나누면 뭐 만약에 70만원 치면 70만원 집행하려고 또 집행관 붙이고, 그거 어느 세월에 그거 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고, 만약에 그걸 n분의 1이 아니라 연대해서 물으라 이런 판결이 나면은, 그걸 한 사람이 70만원이면 100명이면 7천만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 100사람이 7천만원을 연대해서 물어라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나버리게 되면 누군가 해결하게 돼 있어요. 답답한 사람이. 왜냐하면 그 7천만원 연대 판결 받아가지고 그 사람 재산에 온전한 실한 재산에다가 집행 붙이면 다 뺏기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나머지 한 사람한테 다 받고 나서 자기들끼리 이제 내부 분담 이런 건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비율이 틀렸을 때, 아니면 지분 비율이 틀렸을 때도 마찬가지. 그렇죠. 법원에서 그 재산 같은 거 조회해서 한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이 가장 재산이 많고는 그쪽으로 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는 선택을 하는 건데, 뭐 100사람이 연대에서 7천만 원 받아라 이런 판결 받으면은 우리가 마음에 드는 사람 하면 돼요. 그냥. 연대 책임이라는 얘기. 보내고 싶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몰아서 그냥 주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요거는 지금 내가 그 토지를 낙찰 받으면은 요 사람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요거는 연대에서 나니까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는. 요런 이제 한 사람도 안 하고 두 사람, 세 사람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100사람이라 해도. 그렇죠, 마찬가지죠. 세 사람을 했을 때 똑같이 그럼 전체가 100만 원을 가정하면은 세 사람 다 100만 원, 이리 청구를 한다는 겁니까? 아니요, 세 사람이 연대에서 100만 원 물어야 돼. 누가 물든지 우리는 다 누구한테든지 100만 원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이죠.